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파괴력 플러스 연산력 수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가. 그래서 보니까 뭐냐. 결국에는 상상력이나 그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력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뚝 떨어진 능력이냐? 그건 아니고,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해 줬냐면, 이 추리력은 추리한다라는 거, 연산에 의해서는 무언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건데, 거기서 그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어떤 그런 궤도, 어떤 길을 쫓아가면은 좋을까라고부터는 기존에 없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능력, 상상력이 필요해요. 창의력의 기본을, 기초를 상상력이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무언가를 상상하려면은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밑에 열량, 세워줄 열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열량들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게 오스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인 길포드는 스승의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예 창조성은 몇 개의 인자, 그러니까 피처라 그러죠. 특징.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소들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아예 딱 이론을 정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6개를 예로 들었는데 첫 번째가 문제의 감수성, 영어로 센시티브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뭐 옛말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좋으니까, 그냥 뭐 이대로만 잘 살면 되지. 즉, 감수성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잘 생각해갖고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이 창의력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의 감수성 빼고, 그러면 창조성의 첫 번째, 발현되는 첫 번째 요소는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유창성과 연상성입니다. 이게 플로렌스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주 우리가 이런 말씀이 어려운데, 어떤 도구마들, 종교적인 도구마, 법과 윤리라는 도구마, 정치 체제에 대한 자기 신념, 빌리프, 신념에 의한, 페이스, 신앙이 아니죠. 빌리프라고 그러는데, 빌리프, 믿음,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사고를 딱 가두는 사람들은 그다지 창의적으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고가 유창하게 흐르지를 못해요. 그냥 딱 나가다가 자기가 세우는 도구마의 한계, 바운더리 안에서 튕겨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됩니까? 항상 어느 부분에서 멈추고 말아요. 뭐 어떻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라고 봤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플렉시빌리티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부러지고 유연해야 됩니다. 사고가 딱딱하게 경직돼 있으면은 창의성이 발휘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독창성. 항상 뭔가 기원적으로 새로운 거를 찾아내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꼭 다른 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이죠. 다섯 번째가 이제 재정입니다. 이 디피니션은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서 꼭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것들의 쓰임이나 정의, 그러니까 디피니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요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놓치는 건데, 이 레귤레이션 그래가지고 추구력이라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느꼈으면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스스로 믿을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의적인 애들이라고 했고, 가끔 뭐냐면 걔는 기발해 하는데, 기발 이꼬로 창의적이 안 되는 이유가, 기발한 건
생각에서 끝나거나 하다가 도중에 프로세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발한 것 자체가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창의적이다라는 거를 이 6개의 인자로 모든 요건을 성립시키려고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손에 쥐어질 때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만 그럴 때 그 창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창의력 또는 창조성은 문제로부터 새롭고 많으며 다양하고 그리고 유용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요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창의성이라는 것은 정신에서 나온다고 해서 결코 머리로만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도 창의성의 기본은 감각 체험에서 비롯하는 육체 능력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무슨 하얀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로 갇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순간만 강제로 갇혀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진공 상태나 그런 데 갇혀가지고 감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실제 이 현실에서 유용한 창의적인 그 인자들을 발전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감각 체험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거 플러스 당연히 정신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 체험은 뭐냐? 상상력을 넓히기 위한 모든 노력.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순수하게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겹쳐져야만 바로 뭐가 되느냐? 소위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능력. 그래서 이 능력치를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창의력은 몸과 정신이 같이 뭐예요? 연동해서 같이 손잡고 움직여서 어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만드는. 그러면 몸은 뭡니까? 감각, 자기 직감을 믿는 거고, 정신은 뭐예요? 자기의 상상력, 예? 자기의 사고력을 믿는 거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합쳐서 나갈 때 우리가 바로 창의적으로 이 친구가 행동한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기화 문제라는 여기까지 창조성 이해의 1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창조성의 이해 2가 뭐냐면, 제가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과 몸을 자꾸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창조성의 이해 1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면서 앞으로도 세상을 거는 고리 화이트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